안녕하세요. 다나살카 박재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급성 휴지기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흔한 형태의 탈모이고요. 급성 휴지기 탈모는 임상적인 양상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고요. 빠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5, 6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이라고 하고 90에서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급성 휴지기 탈모는 3, 400개, 4, 500개, 심할 때는 하루에 1000개도 빠지는 굉장히 많은 양이 빠져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감당할 수 없게 빠진다, 수채구멍이 막 막힌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양으로 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또 자세히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갑작스러운 탈모 증상이 시작되기 한 3에서 4개월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어떠한 이벤트가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절로 멈춥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완전 회복을 하는데 일부는 부분 회복만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일부는 만성 휴지기 탈모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헤어 그로스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그래서 성장기는 2에서 6년, 평균 한 3.5년 정도 모발이 쭉 굵게 자라는 시기를 얘기하고, 퇴행기는 짧아요. 한 2, 3주 정도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가 3에서 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휴지기 탈모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모발들이 휴지기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가 갑자기 짧아지거나, 성장기 모발들이 휴지기로 갑자기 이동하거나, 휴지기가 길어져서 휴지기에 머무르는 모발들이 많아진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모 주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발이 급속도로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들 경험하는 것은 산후탈모. 산후탈모도 휴지기 탈모 일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휴지기 탈모도 있죠.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다거나, 암 수술을 했다거나, 교통사고, 수술, 다이어트, 이혼, 경제적으로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지인의 부고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애인과의 이별, 또 요즘에는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경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고요. 또 배우자하고의 사별, 이런 것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이런 급성 휴지기 탈모가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휴지기 탈모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 후에 휴지기 탈모가 오기도 하고요. 약물에 의해서도 옵니다. 대표적인 게 미녹시딜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혹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에서도 일부 복용 초기 혹은 중단 시에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요, 일단 이렇게 모발이 갑자기 심한 탈모가 있게 되면 되게 당황하시거나 되게 놀라거든요.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대책을 상의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원인이 되는 상황이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되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1kg씩 조금 속도 조절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단백질이나 철분, 멀티비타민 혹은 판시딜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의사들이. 금연하셔라, 금주, 혹은 절주,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또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자는 것,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고요. 이제 치료는 그 급성 휴지기가 막 왔을 때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먹는 미녹시딜을 그때부터 사용하면 오히려 얘네가 이 약물 자체가 또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는 좀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휴지기 이 머리 빠지는 속도가 조금 완화될 때, 그런 때 쓰기 시작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메조세라피라든지 모낭 주사, 보톡스나 PRP 같은 탈모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가 휴지기 탈모 단독으로만 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단독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질환과 동반돼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루성 두피염이라든지 모낭염이나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 등과 동반되어 있다면 그런 동반 질환도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회복하지 못해버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발 이식 수술도 나중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급성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병원에 내원해서 대책을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 그 다음에 이 병의 어떤 경과와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하시거든요. 너무 많은 양이 빠지니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상의하고 치료하면 상당 부분 원래 모발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